121번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fx는 2x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라고 얘기했다. 그럼 이제 다 한번 찾아봅시다. f1은 2 곱하기 1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 2인 거고, f2는 2 곱하기 2의 제곱 즉 8의 1의 자리 숫자 8인 거고, F3은 2 곱하기 3의 제곱 요거 18의 1의 자리 숫자 8인 거야. F4는 2 곱하기 4의 제곱 32의 1의 자리 숫자 2가 되는 거고, 마지막 F5는 2 곱하기 5의 제곱 50의 1의 자리 숫자 0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x가 a일 때 2한테 대응되는 a, 2한테 대응되는 정의역은 1 또는 4. 그래서 a가 1이나 4가 될 수 있고, 8한테 대응되는 정의역은 2 또는 3. 그래서 b는 2 또는 3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4 더하기 3, 7이 됩니다. 122번 자연수 전체 집합 n, 정수 전체 집합 z. 자,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자연수에서 정수로 대응되는 함수 f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존재할 때 f14 더하기 f20을 구하세요. 자, 지금 2n 빼기 1은 우리가 홀수를 나타내는 거고, 2n은 짝수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이 짝수일 때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정의역이 홀수일 때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함수값을 찾아 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F14는 n이 누구일 때냐면 7일 때겠죠. 그럼 F14는 2 곱하기 F7과 같은 거고, 그럼 또 F7은 홀수니까 2n 빼기 1이 7이 되는 n이 몇일 때 4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F7은 마이너스 1의 4제곱, 자 1이 되는 거네.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F20은 짝수고, 그때 n은 11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F10이 되고, 그럼 F10은 또 짝수, n이 5일 때,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찾는 거라고. F10은 n이 5일 때, 그러면 2 곱하기 F5가 되고, F5의 정의역 5는 홀수니까 얘에 의해서 2n 빼기 1이 5가 되게 하는 n의 값은 3이다. 그럼 F5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10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F12 마이너스 4가 되니까 F20은 마이너스 4. F14는 2, F20은 마이너스 4 더하시면 마이너스 2. 123번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n을 5로 나눈 나머지를 fn이라고 한다. 그럼 fn은 어떤 숫자들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한테 대응이 되는, 즉 치역은 0 아니면 1, 2, 3, 4밖에 될 수 없겠지.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GN이라고 한다. 그럼 GN은 치역이 0, 1, 2, 3, 4, 5부터 9까지가 치역이 될 수 있겠다. 그쵸? 기억에서 FN이 FN과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애는 결국은 0부터 4까지고, 얘가 0부터 4까지면 0부터 4까지에 있는 숫자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즉 f에 대한 함수값도 0부터 4까지밖에 나올 수 없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GFN은 GN과 같냐? G는 그냥 쉽게 말하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하시고 F는 5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GN 우변에서는 0부터 9까지가 나올 수 있다. 맞지? 그 다음 여기 있는 F는 0부터 4까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0부터 4까지에 있는 숫자를 G, 즉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왼쪽은 0부터 4까지밖에 안 나오죠. 오른쪽은 0부터 9까지 나올 수 있는데 왼쪽은 0부터 4까지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틀렸다라는 느낌.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n이 한 7이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G, F, 7은 G, 7과 같냐라는 거고 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이고 7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이고 그럼 G2가 7이냐? G2는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2이니까 2는 7이 될 수 없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FGN은 FN과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기 뜬 우변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부터 4까지 여기 있는 GN은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부터 9까지 근데 그 0부터 9까지를 다시 F5로 나누면 0부터 4까지로 같아질 수 있네. 그러면 디귿은 맞는 것 같다. 답은 4번. 124번.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한다. 그러니까 x보다 작거나 같은 거, x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 f2분의 5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1, 2 중에서 소수의 개수는 1이다. f5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1, 2, 3, 4, 5 중에서 소수의 개수 3개다. 이렇게. 그럼 F10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서 소수의 개수는 2, 3, 5, 7, 4개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보다 작냐라고 얘기를 했어. fx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 자, 다시 f5가 이렇게 5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 그러면 이 5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 중에서 확실하게 무조건 모든 숫자들은 1은 소수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fx는 x-1개 이하의 소수의 개수를 갖겠죠. fx는 x-1개 이하의 소수의 개수를 가질 거라고. 여기서 1이 빠진다라는 것은 x 이하의 숫자 중에서 무조건 1은 소수가 아닌 거니까 이거 한 개를 제외한 것. 오케이? 그래서 소수의 개수는 x-1개 이하가 될 거고 그럼 x-1개 이하는 당연히 x보다 작은 거니까 자, 니은은 맞겠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1하고 fx랑 같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적당하게 x에다가 한번 2를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얘는 f3은 f2와 같냐라는 거고 f3은 3 이하의 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되겠고 f2는 2 이하의 소수의 개수 한 개가 되겠네. 같지 않아. 틀렸어. 답은 2번. 125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약수 중에서 서로 다른 소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예를 들어서 F1은 뭐 0이고 F18은 2다라고 했을 때 F18, 18의 약수를 써보면 1, 18, 2, 9, 18, 3, 6에 18. 자,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소수는 얘랑 얘. 자,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기억부터 보면 fn이 n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 자, n이 어떤 숫자가 됐던 n의 약수 중에서 n의 약수를 쭉 나열하다 보면 1, 띵띵띵, n.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우리는 fn이라 한다 했을 때, 자, 1은 무조건 소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수의 개수가 암만 많아봤자 이거를 제외한 n-1개 이하가 될 거라고. 그래서 fn은 n-1 이하의 개수를 갖는 거고, 그게 당연히 n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fm하고 fn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자, m이 만약에 6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n이 9라고 얘기하면 fm, 즉 f6은 6의 약수 중에서 소수는 2하고 3 두 개지, 그치? 그 다음에 F9는 9의 약수 1, 3, 9 중에서 소수는 3, 한 개지. 자, 크기가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니은은 틀린 거야. 디귿에서 보면 fn이 fn 제곱과 같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n이 6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n 제곱은 36인 거고, 그럼 6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고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치? 그럼 f2 곱하기 3이나 f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나 뭐 얘를 소인수 분해한다라고 해서 제곱을 했을 때 소수의 개수가 달라지나? 없던 소수가 소인수 분해했을 때 튀어나오나? 절대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계산값이나 36의 약수 중에서의 소수의 개수나 항상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답은 기억과 디귿 4번. 126번. 요거는 다른 것보단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fx가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f0은 0으로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f 10n 더하기 p는 fn 더하기 p와 같이 표현을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 자, 기억 같은 경우가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자, 기억에서 한번 보면 F12는 F10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F10n 더하기 P는 Fn 더하기 P, 여기서 n이 1인 거고 P가 2인 거지, 그치? 그러면 F1 더하기 2.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럼 F1은 10 곱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여기서의 n이 0인 거고 p가 1인 거다. 이렇게. 그럼 얘는 f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2 얘는 3이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123은 F 무조건 10 곱하기 n 더하기
p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그때 p는 9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 그럼 얘는 10 곱하기 12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f 12 더하기 3. 그럼 f 12는 방금 오른쪽에서 했던 것처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6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눈치가 깠습니까? 자, F12는 1 더하기 2, 그 다음에 F123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아, 얘는 F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정의역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이 된 거라고. 자, 이 기호 자체가 얘가 이 정의역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그러면 니은에서는 F 8 곱하기 123은 8 곱하기 F 123과 같냐라는 걸 물어본 거고, 방금 F의 정의가 여기 있는 정의역의 각 자리 숫자의 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F 8 곱하기 123은 984가 되고, 그러면 984를 더하면 21이지. 그 다음에 8 곱하기 F123, 123을 더하면 각 자리 숫자 더하면 6이 될 거고, 얘는 48이니까 같지 않네요. 그럼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보면 F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A, B, C는 9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 그러면 이 A, B, C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이 정의역의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F에 의해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되는 거고, 자, 우변도 100C 더하기 10B 더하기 A에 CBA는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각 자리 숫자를 더한 게 F의 역할이니까 C 더하기 B 더하기 A, 뭐 A, B, C나 C 더하기 B 더하기 A나 같지. 그러면 디귿 맞다. 자, 답은 3번. 127번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의미 아닌 정수 n과 k는 0보다 커나 같고 9보다 작은 정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0은 0이고 f 10n 더하기 k는 fn 더하기 k와 같다. 자, 이거는 126번과 똑같은 거고, 이때 함수 f라는 것은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f의 함수죠. 그럼 기억에서 보면 f100은 각 자리 숫자의 합, 자, 1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f.f999는 f999, 그러면 f 999, 999를 더하면 27, F27도 요거 숫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 되니까 답은 9. 자, 니은 맞네. 자, 그 다음에 디귿. FN이 6의 배수이면 N은 6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N이 3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F33은 3 더하기 3, 6으로 6의 배수이지만 33은 6의 배수는 아니지. 그럼 디귿은 틀렸다. 답은 3번. 128번. fx는 x제곱 빼기 3. 자, 요놈의 정의역이 x가 a 빼기 1보다 커나 같고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공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근데 1대1 대응이고 실수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의 특징은 연속이면서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함수여야 된다. 맞죠? 뭐 함수식은 하나니까 끊어지진 않았을 거고, 자, 그래서 항상 증가 함수이거나 무조건 감소 함수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꼭지점의 x 좌표는 0이죠. 자, 그러면 정의역이 a 빼기 1과 a 더하기 1 사이인데 a 빼기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이 이쪽에 있을 때, 즉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말은 뭐냐면 fx가 감소함수일 때 그게 a 더하기 1의 이쪽의 경계값, 여기의 경계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요 조건에 대해서는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의 정의는 x가 가장 작을 때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반대로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가장 클 때 a 플러스 1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은 가장 작도록 해라. fa 빼기 1은 a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3은 b 더하기 4,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3은 b 빼기 4. 연립. 자,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뺐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1은 8이 되고 지워져서 마이너스 4a는 8이다. 그때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는 답이 되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9 빼기 3은 b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래서 b는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지점의 x 좌표 여기를 기준으로 a 빼기 1보다 커나 같고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자, 얘는 1대1 대응인데 무슨 함수가 되게 증가 함수가 되게 한다. 그럼 그 말은 꼭지점 x좌표 0하고 이쪽의 경계값 a 빼기 1 중에서는 a 빼기 1이 0보다 커나 같을 때, 즉 a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럼 이제 증가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증가함수란 x가 가장 작으면 y의 값도 작아야 되고 x가 가장 크면 대응되는 y의 값도 가장 커야 된다. 자, f a 빼기 1은 빼기 3 b 빼기 4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3 b 더하기 4. 그래서 또 좌변끼리 뺍시다. 자,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면 a 제곱 아까 괜히 지웠네 더하기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1이 마이너스 8이 되고 쇽쇽 지워져서 a는 2가 되면 되겠죠. 근데 그 a는 여기 1보다 큰 거에 만족하니까 a가 2가 되는 건 맞고, 다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3은 b 빼기 4가 된다. 그래서 b도 2가 되면 되겠다. 그럼 a 더하기 b를 했을 때 얘와 같으면 0이 될 거고 얘와 같으면 4가 될 거니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4. 129번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식을 찾아야 될 건데,
자,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x 자리에 2 빼기 x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주어진 식은 2f 2 빼기 x 더하기 얘 대신에 2 빼기 x를 집어넣었더니 fx는 3 빼기 x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알고 싶었던 식이 fx니까 fx만 남겨두고 얘는 소거합시다. 그래서 주어진 저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하면 2f 2-x 더하기 4fx는 2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요거를 변변을 빼면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3fx는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6x 빼기 9가 나오겠고, 그럼 3fx는 x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7. 자, 요렇게 되겠죠. 우변은 x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2가 된다. 따라서 fx는 3분의 1 x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분의 32가 돼서 x가 마이너스 5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32가 되고, p 더하기 q를 하면 35. 130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다음 4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다. 자, 첫 번째에서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자, 이게 1대1 함수임을 나타내는 힌트고, 그 다음에 f'가 정의 된다. 자, 먼저 이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면 f'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x가 f에 의해서 만약에 5가 6한테 이렇게 대응이 됐다라고 하면 f5가 6한테, 그러면 f5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데, f5가 6이니까 f6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f6이 이 정의역에 6이 없는데 어떻게 f6이 존재하겠니? 자, 그러면 그 현상이 왜 발생했냐면 함수 f에서 처음부터 6한테 대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마찬가지 7한테 대응이 되는 순간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1대1 함수긴 한데 누구한테 가면 안 돼? 6과 7한테는 가면 안 되고 오로지 1부터 5까지 한테만 대응이 돼야 된다. 1부터 5까지 한테만 대응이 되면서 1대1 함수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가 나에 대한 해석은 끝났고, 자, 다해서 f1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라에서는 f1은 1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첫 번째는 f1이 2한테 가는 거 한번 해볼게. f1이 2면 자, 여기에 의해서 f2는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고, 그럼 나머지 3, 4, 5한테 1대1로 대응이 되면 되겠네. 그때 경우의 수가 3팩. 자, f1이 만약에 3한테 가면 이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된다. 이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f3은 1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1과 3은 크로스로 가면 나머지 2, 4, 5한테 대응이 되는 경우 3팩. 그럼 f1이 4한테 가는 경우도 같은 원리로 3팩, f1이 5한테 가는 경우도 같은 원리로 3팩. 이거를 싹 다 더하면 24개. 131번 fx는 1차 함수고
F3은 1이다. 그러면 3A 더하기 B는 1 나오면 되지요. 그 다음 방정식 fx랑 f 역함수 x의 근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은 y는 f 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고, 두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두 개가 일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역함수랑 얘의 함수식이 똑같다라는 걸 판단하면 됩니다. y는 ax 더하기 b의 역함수를 구하면 x는 ay 더하기 b, y는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b가 y는 ax 더하기 b와 같다라는 거. 기울기 a분의 1하고 a가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랑 b가 같으면 되겠죠. a 제곱이 1이면 된다. 따라서 a가 1이 되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a가 1이면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b는 0이 나와. 근데 a가 1일 때 b가 0이면 3a 더하기 b는 1이다라는 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 이거는 아닌 거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b는 여기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는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 답이 된다. 132번 fx는 10분의 1 x 빼기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x가 5보다 커나 같은 쪽, 자 이쪽만, 즉 증가함수일 때만 보란 얘기고, 증가함수에서의 원래 함수랑 그거의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함수에서의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그 두 개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요렇게, 자 역함수도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래서 얘랑 얘의 교점은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과 일치한다라는 거 계속 중요하다. 그래서 얘랑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fx와 y는 x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야 되고,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10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더하기 k가 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더하기 10k 마이너스 10x는 0, x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25 더하기 10k는 0.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알파랑 베타 중에서는 베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이 알파와 베타가 얘와 y는 x의 교점 x좌표인 거지. 그럼 이게 y는 x라고 치고, 자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라고 합시다. 교점. 자 여기가 베타 콤마 베타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얘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에 자 이 길이가 4루트 10이면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1대 루트 2의 비를 가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비는 4루트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좌표에서 x좌표를 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되는 거냐면 4루트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20이 된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5 더하기 10k가 된다.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알파 베타 찾으시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 베타는 4루트 5 더하기 20이고, 자 따라서 베타는 2루트 5 더하기 10이 되면
베타 대신에 쓱 하고 집어넣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 루트 5 더하기 12 되겠지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25 더하기 10K니까 100 마이너스 22 25 더하기 10K와 같으면 되고, 따라서 K는 10분의 55 2분의 11 되면 되겠네. (133번)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f1은 1이고 f랑 f의 역함수가 같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고, 자, f랑 f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건 f가 뭐란 얘기야? 항등함수란 얘기지. 그럼 x 1, 2, 3, 4에서 1, 2, 3, 4로 나아가는 f가 항등함수가 되게 f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다. 자, 1은 1한테 가는 거니까 f는 항등함수가 완성이 됐고, 나머지 2, 3, 4가 얘네들한테 1대1로 대응이 될 때 어떻게 대응이 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항등함수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응되는 모양이 첫 번째, 다 자기 자신한테, f가 자기 자신한테 가버리면 f도 항등함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가고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가버리면 f는 항등함수가 돼.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가고 얘네 둘이 크로스로 가면 딴 이렇게 되면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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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니까 크로스로 가는 게 하나가 있으면, 한 쌍 있으면 f는 항등함수다. 그래서 그때 함수 f의 개수는, 자, 이렇게 가는 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로 가고 나머지 한 놈이 자기 자신한테 가기. 그러면 여기 있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자기 자신한테 대응될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총 답은 몇 개? 4개. 134번 f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6x 더하기 4를 만족시킬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f 역함수를 구하세요. 자, 먼저 얘를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함수를 직접 계산을 해도 되는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역함수의 정의를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함수 f의 역방향에 의해서 3x 더하기 1한테 간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가 f에 의해서 얘한테 가면 얘는 f의 역함수에 의해서 거꾸로 얘한테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4를 t로 치환하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6x는 t 빼기 4, x는 마이너스 6분의 1 t 빼기 4. 그러면 f 역함수 t는 마이너스 2분의 1 t 빼기 4 더하기 1이고, 자, 따라서 f 역함수 x는 t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겠지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f.g의 역함수 x. 그러면 얘는 g 역함수 f 역함수 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5와 같다. 그럼 g 역함수 f 역함수 x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5와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까 했던 방법대로, 자, 얘가 역함수에 의해서 얘한테 가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g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한테 가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G1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그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고, 그때 그 x가 2니까 2를 대입하면 G1은 2가 나오면 되죠. (135번) x가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첫 번째 f 닷 f 4분의 3을 구하세요. f 4분의 3은 f 4분의 3이 4분의 1이고, 그럼 f 4분의 1은 4분의 1일 때 함수의 값이 4분의 3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 닷 fx가 fx와 같아지게 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고, 그럼 얘는 fx가 fx와 같아진 실근의 개수. 자,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fx의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도 되는데, 지금 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해서 fx를 t로 치환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fx를 t로 치환하니 ft는 t가 되는 거죠. 그럼 ft는 t다라는 건 y는 ft와 y는 t의 교점의 t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fx나 ft나 이게 현재 ft의 그래프고 여기를 t축이라고 본 거야. 그러면 y는 t 직선은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그때 교점의 t좌표는 하나가 0이 나오고 t가 0이 나오고, 자 여기 있는 지점의 t좌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알파라고 치고, 그 다음에 t가 어디 나오냐면 1, 여기 교점이 나오지. 자, 그래서 알파와 0과 1 이렇게 세 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x 값인 거죠. t 값이 아닌 거지. 그러면 원상복귀 t가 fx니까 fx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과 fx가 알파가 되게 하는 거, fx가 1이 되게 하는 x 값들을 찾아주시면 되죠. 자, 그 말은 또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고, y는 fx와 y는 알파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고, y는 1과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부터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fx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y는 0의 그래프의 교점은 여기 하나가 나오죠. 0,0.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개의 실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fx랑 y는 알파, 여기를 지금 나는 알파라고 놓은 거잖아. 그럼 y는 알파 직선은 똑같이 y는 x 위의 점이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y는 알파 직선이 되겠고, 그러면 fx와의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교점의 개수 3개, 실근 3개, 마지막 여기 fx랑 y는 1의 교점, y는 1 직선 쓱 하고 그리면 하나, 2개 교점이 나오니까 방정식의 근은 2개. 그래서 총 몇 개? 6개가 답이 됩니다. 136번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을 때 ffx의 그래프와 x축, y축, x는 3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찾는 거.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x가 f에 의해서 fx로 갔고, 그 fx가 f에 의해서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자,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fx의 그래프를 보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랑 큰 쪽에서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x가 0과 2 사이일 때와 2와 3 사이일 때로 나눠서 해석하고, x가 0에서 2로 변화됐을 때, 0에서 2로 변화됐을 때 함수값 fx는 3에서 1로 여기 다운됐죠. 그럼 얘는 3에서 1로 다운된다. 그 다음에 x가 2에서 3으로 변화할 때 함수값 y의 위치를 봐야 돼. 1에서 2로 올라갔죠. 자, 1에서 2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이 fx는 여기에 의하면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f에 대한 정의역 가로축, 여기가 fx축, 여기는 fx축이 돼서 정의역이 3부터 1까지 변했을 때, 정의역이 3부터 1까지 변했을 때 함수값은 2 찍었다가 1 찍었다가 다시 2로 가고 있죠. 그럼 2 찍었다가 1 찍었다가 2로 가고 있고, 정의역이 1에서 2로 넘어갈 때, 여기 1에서 2로 넘어갈 때 함수값은 2 찍었다가 1로 다운됐습니다. 2에서 1로 다운됐다. 그럼 내가 최종 원하는 건 정의역 x가 f'에 의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1로 가는 게 f'인 거지. 그럼 이제 중간권 보이지 않고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응되는 함수값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가로는 x축이고 세로가 fx축, 정의역이 0에서 2로 변했을 때 함수값은 2 찍었다가 1 찍었다가 2 찍는 거다. 자, 2 찍었다가 1 찍었다가 2 찍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고, 정의역이 2에서 3으로 갔을 때, 2에서 3으로 바뀌었을 때 함수값은 2 찍었다가 1로 바뀐다. 자, 2 찍었다가 1로 바뀌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fx고, 그럼 이제 y축이랑 x축이랑 x는 3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 요거 하나가 1, 1, 1, 1, 여기 2분의 1 되겠다. 그럼 2분의 9가 답이 됩니다.